제가 유니클로 매장을 했더니 유니클로 동대문점이 있어요. 유니클로 동대문점이 있는데 자라 같은데 이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매장을 써서 입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덩달아서 여기도 다른 데도 뜨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면 사람들이 유동인구 그 주변의 식당도 저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빌딩이 값이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가야 돼요. 동대문점이 이미 있네요. 이미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없을 뿐이긴 한데 매출 사람들이 안 오면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클로 동대문점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동대문점인데 리뷰를 한번 보고 유니클로 동대문점이 있긴 하는데 여기 자라 같은 것도 들어오고 이게 그들이 들어오려면 사람이 없는 데는 안 들어오거든요. 지도를 어떤 데 할 때 네이버 주도를 좀 보세요. 네이버 주도를 보시면 부분이 나옵니다. 거리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얘가 어디 있는가. 거리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데 오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상가 같은 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가 같은 데는 지금 상권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들 좀 안 좋아요. 전통적인 어떤 강남 쪽도 다 매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먹자골목 투자와 먹자골목 사람들이 임대가 꾸준하고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이게 발달해도 이런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잠깐 나왔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그 동대문의 자락 같은 데도 이렇게 입점을 하면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세계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동대문이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그 동대문인데 잠깐 신당동 떡볶이 골목 쪽을 조금 볼게요. 이런데도 요새 좀 뜨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는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테마거리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을 뿐. 이건 전통적으로 잘 돼요, 장사가. 근데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뜨는 것 본데요. 이런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뭐 스쿠터 전문 놈도 있고 그러네 이가. 인구수가 줄어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 줄어든 상태에서 부동산을 뜨는 것을 뭐 자본주의 특성상 가격은 올라갑니다만은 신당동 떡볶이 골목도 지금 전통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이제 잘 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신당 사거리 쪽 이렇게 보면 이미 빌딩들이 대형 빌딩들이 다 들어선 상태고요. 그래서 신당동 사거리로 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남산타운 올라오고 저쪽은 삼식로 그리고 위에는 왕십리 밑에는 태교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쪽도 사거리도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쪽 라인이 그 왕십리까지 가는 태교로부터 이쪽 라인이 전체가 발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도리 직업을 지금 돌아다니지 않는 직업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쪽 변화를 몰랐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이미 대형 빌딩들이 수십 층짜리가 다 들어서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차를 따라서 이게 발전한다는 거죠. 이쪽 라인도 괜찮아요. 이쪽 라인이 지금 다 뜬다는 거죠. 동대문 쪽으로 해서 시간차를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양쪽에 전부 다 대결로부터 시작해서 을지로제가 저기 태양산업에 있는 그쪽에서부터 왕십리까 양쪽 라인은 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쪽 라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은 사거리 부분 거기는 틀림없이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해서 핵심 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심으로 해서 뜬다. 거기는 뭐 대형 빌딩들이 들어오면 매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조그만 부분만 갖고 대형 빌딩을 하고 전체를 하려면 비싸게 또 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쪽 라인이 이렇게 다 있는데 동대문 쪽의 상가도 아직도 비싸긴 하지만 아직도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동대문에 이게 롯데가 이제 어떻게 하냐, 동대문 상권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는 유명 브랜드 입점 전략으로 해서 이쪽도 괜찮아요. 이쪽도 괜찮은데 이쪽도 땅을 사두면 좋긴 한데 이게 또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 뭐 제일 주차장 자리도 있고 이러네요. 주차장 자리로 그냥 가버리는데 이쪽 라인도 괜찮아요. 이쪽 라인도 괜찮은데 이미 들어서질지도 모르죠. 이게 옛날 사진이 돼갖고 이쪽 라인도 괜찮습니다만은 광희문 시구문 앞에 뭐 이렇게 이쪽 라인이 이쪽에 시구문 앞에 양쪽 도로 라인이 그쪽이 뜰 수 있다. 대형 빌딩들이 문화재가 있긴 한데 뜰 수 있다고 저는 문화재는 고도가를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위로 층수를 높이 못 질 수 있으나 그쪽 부분이 시구문 시장을 발달시켜 놓으면 덩달아 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가 지금 여기 시구문 쪽으로 좀 올라가면 동대문 쪽이 나오는데 이쪽은 옛날에 그 낡은 집들을 헐어내고 밑에 이렇게 운동용품 종류 있던 것들도 다 헐어나가고 거기에 이렇게 빌딩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빌딩들이 들어섰는데 시구문 시장 쪽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양쪽 라인에 괜찮은 자리들은 대형 빌딩들이 추가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 잘 되는 데가 잘 되죠. 원래 그 사람들이 대형 빌딩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몰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게 장충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동대문 쪽으로 동대문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들어요. 전략 자체를 이렇게 롯데가 여기 좀 있는데 롯데 건물 쪽에 유니클로라든지 해주면 좋은데 유니클로가 좀 여기 어디 있더라고요. 동대문 쪽은 단기간에 일단 경기를 회복하기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항상 사거리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사거리 코너 대형 사거리 코너 중심으로 해야지 거기서부터 서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여기로 외면하고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해 빌딩 그 앞에는 이게 약간 그 공원처럼 이렇게 딱 돼 공원은 아닌데 꽃밭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매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어떻게 중고청 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대형 빌딩을 여기다 들어서기도 힘든 상황에 이쪽은 동대문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여기도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에 광희 빌딩 앞에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면 이게 신호탄이 되고 거기도 사거리도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나 동대문 상권이 죽었다는 점에서는 약간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쪽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버스킹을 해주거나, 버스킹이 아니라 자라 같은 거 매점 입점을 시켜주거나, 유니클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죠. 그 다음에 유명 패션 브랜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매출이 일어나는 거, 그 경영을 잘하고 물건들을 상품 기획력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앞에 동대문 상권은 완전히 뭐 죽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가가 10년 돼도 20년 돼도 힘들다는 점에서, 그래서 롯데 이쪽에서 자기네들이 버스킹이라든지 공연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니클로가 여기 있네요. 동대문 이게 유니클로가 입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롯데 쪽에 그래도 한계가 있나 본데요. 사람들이 동대문 자체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군요. 유니클로가 롯데 건물에 이미 입점이 돼 있나요? 이거 갖고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공연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시내 접근성이 좋잖아요. 사방돼서 공연 장소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해결될 일입니다. 그럼 건물가 살아나고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시간차를 따라서 한꺼번에 살아나겠어요. 시장 자체가 죽었는데 동대문 시장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여기가 이제 버스킹하거나 뭐 이렇게 기타 행사를 많이 열어주면은 이쪽 부분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여기가 이제 그 건물을 롯데 쪽에서 되게 약간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 건물에 대해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유니클로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네요. 유니클로 자라 같은 데가 몇 군데 패션 브랜드가 주변에 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패션 브랜드 뜨는 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보강이 유니클로가 이미 롯데 건물에 들어와 있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클로 말고 자라라도 입주를 시켜주면 이 건물에 그래서 더군다라도 더 잔대. 이거를 자라도 잘 되니까. 그럼 여기다 추가로 자라. 근데 1층 매장에다 보통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라 매장을 여기다가 입주를 시켜보면 괜찮겠네요. 자라 매장까지 같이. 그래서 자라 같은데 뜨는 데를 한번 볼게요. 패션 쪽이니까 패션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핫플레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핫플레이스가 뭘까요? 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될 이유? 다이소? 글쎄, 맥도날드. 근데 거기 부분에 사람이 없는데 맥도날드라고 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작은 핫플레이스가. 맥도날드 알려진대. 롯데리아. 뭐 또 롯데리아를 갖다가 롯데리아 건물, 롯데 건물에다 입주를 시켜서 장사를 시켜도 엔젤리스 커피 뭐 그런 데가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겉에 광고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판을 갖다 해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지 들어가지. 안에 꼼짝에다가 물건 보물찾기 물건 숨겨놓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간판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에가 엔젤리스 커피라든지 롯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롯데리아 이런 데를 알아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거나 당구 치는 데가 아니라 볼링 치는 데는 만들어 놓거나 약간 유흥장소 이렇게 놀고 먹고 그래서 패션 구경하고 이러면 그쪽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젤리네스 커피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또 괜찮다. 그 다음에 빵 있잖아요. 크리스피 빵, 도넛 그런 데도 입점해서 먹을 거 테마로 그냥 가버리면 이게 빌딩 어느 정도 살아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라 패션 브랜드 성장하는 곳, 패션 브랜드 성장하는 것이 자라하고 유니클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입점을 시키셔야죠. 이렇게 패션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데를 입점을 시키면 그렇죠.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패션 브랜드 성지가 된다는 거죠.
한 군데 일일이 따로따로 매장 갈 바에 롯데 건물이다. 그러면 자라도 사고 유니클로도 사고 롯데 거기서 편의점도 그 롯데마트도 만약에 있다. 롯데마트도 입점시킬 수 있어요. 롯데마트 그래서 주변에 배달하면 되지. 롯데마트 작은 걸 하나 입점을 시켜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로 만들어서 빌딩의 값어치를 높이 올려서 팔아도 팔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한꺼번에 모아놓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데도 보면 1세대 커버낫 뭐 디젤 저는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데인데 혜택을 주고라도 혜택을 줘 이렇게 지금 보면은 혜택을 요즘 뜨는 스트레이트 패션 브랜드 한 발 수십만 해도 30초 매진 야 이게 갤러리아의 3일간 2.3억 판매 기성 브랜드 월 매출 다품종 소량 충성 고객 확보 이런 데도 괜찮네요. 2023년도 뉴스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름조차도 생소한데요. 이렇게 수십만 원 재킷을 막 하고 팔고 그래요. 차라리 고급스럽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갤러리 백화점 길거리 브랜드를 떡업 클럽 언더 마이카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길거리 브랜드들이 비싼 거.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신진 브랜드 같은 거. 스트리트 브랜드 커버낫 This is never 이게 제 이름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크 이게 충성 고객이 많은 그런 옷들 이런 것들을 입점을 시키거나 먹고 놀 수 있는 저는 거기 저기 볼링 장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볼링 장소 젊은 층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피자집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피자집도 거기서 피자 먹고 식당가를 하나 그 롯데 건물에 하나 입주를 시켜줘야 돼도 괜찮아요. 식당 이렇게 뭐 이렇게 푸드 식당 이렇게 전체를 그래서 딱 우리 건물 들어갔더니 그 전체가 다 푸드 라인이더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그 백화점처럼 해갖고 아예 그냥 터가지고 전체를 터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준다면 이게 테마로서 짱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매장하는 것은 분명히 좀 어려울 거다. 그러나 테마로 통으로 터가지고 이쪽에 그냥 오픈 매장으로 탁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이 뜰 수 있고 동대문 쪽도 뭐랄까 좀 오늘 살아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다. 버스킹 같은 거나 이렇게 행사를 많이 뭐 행사가 뭐가 됐든 많이 열어주면 그쪽으로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덩달아서 다른 사람들도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지하철 바로 앞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스트리트 패션이 1200원대 커버낫이 1200원대 브랜드로 성장한 널디 955 이름도 모르겠는데요. 젊은 층에는 This is never that 이런 것들을 패션상 그 브랜드를 성장 한섬의 간판 브랜드 타임 원모 매출이 1000억 원대라면 상당한 규모죠. 그래서 이런 잘 되는 패션들을 여기다 같이 몰아넣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데만 모아놓으면 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뭐 오게 하는 것은 거기 뭐그 그래서 자기 노력과 역량이겠죠. 그래서 뜨는 데는 제품 기억력이 좋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건물이 덩달아서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다 광고 간판을 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불빛까지 번쩍 야간에는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일단 접근하기가 동대문 역 앞이니까 너무 좋다. 예. 그러면 그 건너편도 뜨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건너편에도 뜨겠죠. 근데 그렇지만 핵심 상권 그 안에가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동대문 그 롯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 식당가가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람 장사가 안 되는 중에서도 잘 돼.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면 거기를 이제
거리를 또 조성을 해줄 수 있겠죠. 조성을 해주면 그쪽 라인에 빌딩들도 덩달아서 뜰 수밖에 없다. 그럼 동대문이 서서히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겠다. 거기는 이제 테마로 매입을 해서 좀 약간 화려하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 거기를 띄워주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패션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유명 브랜드의 구두가 될 수도 있고 핸드백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약간 주면은 뭐 젊은 층도 오고 약간 나이층 3, 40대 뭐 50대 60대도 올 수 있는 명품 하나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명품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 뭐 구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지금이 보시면 타켓이 뭔가가 중요한데요. 온라인몰을 갖다가 여기다가 입주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온라인에서 잘 되는데 매출이 여기는 뭐 온라인몰인데 자체 상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양한 분위기의 쇼핑몰이 한 곳에 있다는데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되죠. 좀 사람들 얼마나 곳을 한 개 아니라 100개 10개 놓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건물을 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쪽 거리를 띄우고 그러면 시간차를 따라서 서서히 동대문에 이렇게 온기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동대문은 이제 시장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고급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대문 실패한 것은 시장 브랜드, 시장 브랜드라는 한계를 극복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유명한 패션을 이쪽으로 일단 집중을 시켜놓으면 덩달아서 뜬다. 그러면 이제 고급스럽게 가자는 거죠. 한국 패션 자체를 고급스럽게 하려면 이제 시장 컨셉을 벗어버리고 고급스럽게 매장도 다 고급스럽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지금은 죽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차를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당장에는 듣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워낙에 건물들이 많아서 빈 공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롯데 건물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게 음식점 거리가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 장사가 그나마 잘 돼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관광객 중 그렇죠. 외국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은 좀 세련되게 안에 짓고 거기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테마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주면 동대문이 덩달아 살아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CCTV 다 곳곳 설치하고 범죄 없도록 이게 중요한 게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건너편 그렇죠. 시간차를 따라 건너편이 이제 써서 온기가 불어넣어주겠죠. 오는 김에 앞에도 구경. 그럼 그 앞에도 미리 사놓으면 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요새 식당들이 다 장사 안 되는 거라. 옛날에는 장사 바글바글 했는데 그래도 이게 가격을 점처럼 이렇게 낮추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롯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저기 그 출구가 있어요. 롯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골목 라인이 이렇게 관광지로서 뜰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안쪽에 해가지고 광희 빌딩 이쪽으로 이쪽 라인도 그렇죠. 그쪽 라인도 전통적으로 장사는 괜찮게 되기 때문에 그쪽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테마 거리를 이쪽을 만들어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주는 전략으로 들어간다. 그다음 시구문 쪽 시장 이거는 시장 테마로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거나 가로수길처럼 해서 뜰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 청구역까지 그 골목으로 쪽에 도로가 나 있는데 우정 라인이 전체가 재밌는 것이 상점들이 입점해주면 뭐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패션 쪽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대문이 죽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한계를 보이나 기획력이나 자금력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언론에서도 띄워주면 더 그러겠죠. 확실하게 빠르게 뜬다는 거죠. 아니 유튜브에서 그것을 취급을 해주거나 그래서 그쪽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아예 그냥 식당 10군데 만들어 버리는 식으로 간다는 저금력이 있는데 뭐 상관이 있겠어요. 문화재 바로 앞이라는 점에서 고도는 한계는 있습니다. 고도 완화를 추진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브랜드 그런 것을 입점시키는 전략으로 동대문을 고급화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면 한국 패션이 이제 고급적으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뭐 패션이 뭐 옷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구두, 뭐 이렇게 혁띠, 그다음 스카프, 뭐 이렇게 모자, 뭐 이렇게 뭐 핸드백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패션 쪽 뜨다 보면 그리고 다른 것도 덩달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또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동대문이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롯데 건물과 그 뒤편은 이렇게 세마로 했을 때 단기간에 뜰 수 있다라고 생각. 롯데 건물은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쪽 부분은 전통적으로 손님이 많은 외국인 거리인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거기를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부분의 건물들이 좀 낡은 건물들이 많은데요. 매입을 해서 다시 올리는데 문제는 주차장이죠. 이제 용적률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러면 겉에만 이렇게 그냥 건물은 그냥 놔도 겉에만 의리하게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꾸며가지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거기도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고려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러시아 계통들도 많이 있고 몽골 쪽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 오면 쫙 온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쪽 나라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떴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쪽이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